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리 인상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대출금리 인하하라. 네,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네,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이창용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창용은 정부의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래서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 우려. 네, 이것이 이제 이복현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 온다. 은행권 부랴부랴 금리 인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 통화정책 발현 저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금리 차주에게 바로 전가되는 구조는 은행 문제다. 금리 산정책의 점검 필요하다. 은행마다 조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KB차증 이복현 대출금리 인하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정황인데 금리 동결에 쏠린 금통위원들 추가 긴축 가능성은 여전하다. 계속 지금 추가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과 그리고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하면서 계속 오늘 2023년 3월 15일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한심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창용하고 이 금융위원들을 싹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강달러 그리고 킹달러, 갓달러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전쟁 위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4차 산업을 독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다 공장 줘서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미국에 충성해. 이게 왜 그래요? 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달러가 가장 큰 무기고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강달러를 계속 만드는데 이창용이가 도와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이고 그리고 이 IMF를 지분율이 미국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이거 한국은행 총재 그만두면 이 사람은 IMF 쪽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환영을 받겠죠. IMF에서 환영을 받겠죠. 잘했다 한국에서, 니 진짜 한국에 아주 금리 쫙쫙 올려가지고 미국을 위하여 아주 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 왜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느냐,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두 나라가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꼼수를 다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정치적인 두뇌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위에 정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두뇌는 아주 전략적이고 정략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줘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 패권을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아주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 그들의 전략을 읽어내고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장난을 치면서 계속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들은 달러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를 파산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달러에 저항하는 비트코인을 무너뜨리고 금과 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회사의 주식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미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달러 패권을 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이창용이가 미국에 동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뭐 우리 자본이 유출된다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장단점이 중에 장점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거고 중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동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세뇌가 돼서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이는 계속 금리를 인상시킬 국리만 짜고 있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이미 민심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민심을 읽고 있고 우리의 가계 기업을 위해서는 이거 잘못 가고 있다는 걸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이복현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정말 공감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패권을 쥐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됐고 미국은 이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국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 달러보다 금이다 이거예요. 금과 달러는 아주 적이에요. 적.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데 지금 세계 은행들이 달러보다는 금을 사고 있고 그리고 페트로 달러보다는 페트로 위안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결제할 때 위안화로 결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국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SVB 은행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남아있는 카드는 전쟁하고 다른 나라 거지 만들기, 다른 나라 부도 내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 누가 대상이에요? 한국입니다. 한국. 중국의 10년간 수출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대만은 중국에 투자한 게 없어요. 한국입니다. 한국 SK하고 삼성을 겨냥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다시 달러의 가치를 올릴 것이다. 매국노 짓을 그만두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이제 한국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